제가 오늘 이번에 메가체인지라고 아까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주제를 잡았습니다. 메가체인지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는지 동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just interested in doing a one-to-one coaching with an executive, even though if you have a CEO, the president, it might have an impact. I'm interested, how can I change organizations for the better? I'm much more mega orientation. I mean, what can be done? And to change organizations, you have to do a lot of things at the same time. It has to do with structure, strategy, reward systems, technology, but the most difficult thing to change, and that's what you do, is changing the mindset. And that's the reason group coaching is so important, the mindset changing. And unfortunately, many companies are willing to spend tens of millions of dollars on new technology, but they don't pay attention that, for example, the top executive team is not aligned, which costs millions when they are fighting. And they don't pay attention to how to do culture management. The most important thing of senior executive is talent and culture management. And that you have to really push down. Don't spend all this money necessarily on technology, it's also needed, but the most important is the brains of your people, the talent of your people. I wrote a little article about coaching BS, coaching bullshit. Now we have all this there various, I have this model, I have this model, I have this model. I mean, I have no model. I probably have some model somewhere in my back of my head. But don't be so stuck to models, because they're not good. People are different. Use different models and do different, so talk the language of the client. That's the first rule in psychotherapy. Talk the language of the patient. 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프레드 교수님 지난 1월에 저희가 파리에서 코칭 연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와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신 내용입니다. 코칭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어떤 웰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기 발견 이런 것들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이그제큐티브 코칭 같은 경우는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회사에 상무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요즘 너무 힘들다. 효율성을 찾을 수가 없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랑 같이 가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효율성의 세대는 아니라고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것이 뭐 그런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거기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하나 떨어져 죽어요. 그럼 그 사람 1억 주고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10억이 들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그 1억 주고 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밀어붙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돈이 더 들고 우리가 성장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같이 이렇게 빌드업해서 나가는 세상이 이제 되었고요. 그것이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의 문화를 바꾼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조직 문화가 바뀌게 되면 성과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그러니까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조직 개발이란 것은 의도된 조직 문화의 변화를 말한다. 조직이 점점 좋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조직 문화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성격이 있다면 조직에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어떻게 좋아지느냐. 우리도 인격을 개발을 하고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조직도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이래도 괜찮지만 뭐 나이 들어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일어나는 것처럼 조직도 그 페이스에 맞춰서 사실은 발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사실은 회사까지 찾아가서 JB 같은 경우는 그 예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좀 사례를 좀 발표를 해주십시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서 어떤 좋은 문화를 세팅하는 거는 뭐 처음에 이렇게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굳어진 문화가 있을 때 그것을 바꾸는 건 굉장히 다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개발하는 그런 그 어떤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조직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 가능하냐?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한 번에 변하는 건 없어요. 한 판에 변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하버드의 의대에서 매년 그 코칭 컨퍼런스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는 기대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이럴 거야 라고 기대를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변화하지 않기 위하여 디자인되어 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변화를 싫어해 이런 게 아니라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기대 시스템을 변화시키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이럴 거야. 우리가 야단을 치면은 뭐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바꾸면 변화는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대 시스템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코칭 장면에서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면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익숙하고요. 여태까지는 어쩌면 저게 먹혔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을 하면 야단을 맞거나 부정적 피드백이 오면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잘못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그것을 야단을 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는 몰라서 잘못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조언과 충고를 합니다. 알려주려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맞잖아. 내가 하는 말이 틀려? 이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모두 다 진실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코칭 장면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정상인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심리학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피드백, 야단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엄청나게 열심히 스터디했겠죠? 없습니다. 사실 비슷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정신분열병 걸린 사람들이 가족들이 서포트를 해주면 예후가 좋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거기에 단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흑인 남성들의 경우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예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어떤 인풋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 중에 흑인 남성 정신분열증이 있다, 조현병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구박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먹힌다는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우리는 몰라서 잘못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알고도 잘못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몰라서 제대로 못합니까? 담배가 몸에 좋은 줄 알고 피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숙하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익숙함에 안착하고 난 몰라 이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바뀌어라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너무 말씀들을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를 특히 이거는 문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조수석에 타고 가요. 운전자가 있어요. 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km를 이제 보니까 50km를 밟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긴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이 유일한 증인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50km 밟는 거 봤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네. 50km 밟는 거 안 하죠. 여러분들 아마 거기서 굉장히 복잡하게 셈법이 이제 오갈 겁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오갈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운전자가 누구냐, 뭐 택시기사냐,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아버지냐, 그리고 뭐 다친 애가 얼마나 다쳤냐, 뭐 여러 가지 셈법을 이제 생각하시느라 바로 그걸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이게 글로벌 연구예요.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됐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뭐 아버지건 시아버지건 뭐 내 아들이건 50kg 밟는 거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퍼센티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국가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상황에서도 얘기를 하겠다 1위가 나온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97%. 거기는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진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네가 거기서 그래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우리의 기본적인 기대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연구 결과가 그래서 영국, 미국, 뭐 캐나다, 뉴질랜드, 뭐 이런 유럽의 프랑스 이런 데는 90%가 다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몇 프로일까요? 중국이 2등이에요. 우리가 끝에서 1등이에요. 그 퍼센티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데가 중국이에요. 관시의 나라. 중국도 47%. 근데 우리는 37%.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자식이 치여도 그 옆에 사람이 얘기를 안 해주면 아이의 이제 과실이 되고 뭐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 편이냐, 내가 아는 사람이냐, 내가 좋아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옳고 그름이, 이 일의 정당성이 이거를 해야 되는 조직의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편이야, 나랑 친해, 내가 좋아해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십 코칭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것은 더 뚜렷해집니다. 더 이상 옳고 그른 어떤 논리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일을 같이 한다거나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저항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도 잘 몰라요. 코칭을 뭐 이런 것 때문에 받고 싶어요 라고 처음에 다 얘기하지만 그걸로 코칭 받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엄청나게 이제 집을 많이 파는 부동산 업자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 업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는 뭐 방 몇 개, 뭐 어떤 집을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을 사지 않는데요. 결국에 사는 집은 원한다고 말한 집이랑 다른 집을 사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날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코칭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하다. 저도 코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리더분이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도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코칭 과정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를 만나게 되고 그럼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은 뭘 원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이해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코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코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답을 안에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만큼 답 갖고 가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연구 결과 갖다 줘요. 이렇습니다. 진짜인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해보면 거기서부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약간씩 흔들리는 것들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기대 시스템이 변하고 사람이 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 시스템을 언러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는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러닝이 필요하다. 새로운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야겠죠. 사람들이 중요성을 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뭐 제가 그 리더들한테 워크숍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경청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비전 필요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모른다는 사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방법론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주입이 돼서 저거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경청이 어떻게까지 하는 게 경청이에요?
예, 어떻게까지 하는 게 경청이에요? 사람들은 경청이 고개 꼬덕꼬덕해주고 눈 맞춰주면 경청인 줄 알아요. 예, 경청은 상대방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게끔 하는 겁니다. 예, 얼마큼? 3분에서 5분 이상.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그 사람이 아 내가 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디에서도 경청하는 법 배운 적 없어요. 제대로 배운 적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집에서도 못 배웠어요. 이거 그래서 새로 배워야 됩니다. 비전 어떻게 세울까요? 비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 기업 교육하는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혹시 비전 있으세요? 그러면 사람들 다 비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럴듯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어떻게 세우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비전이 중요하니까 리더는 비전을 전파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배워야 됩니다. 부하 직원 어떻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기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이 잘못을 보는 데는 엄청나게 눈이 밝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뭐 잘하나 이거 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칭찬 피드백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연습시키고 말하게끔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걸 빨리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 영어 단어도 외우고 영어 문장도 외우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되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심리적 안정감 이야기를 하면서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실수 실패까지는 참고 어느 정도부터 내가 야단을 쳐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잘못을 해도 도덕적인 부분만 아니면 야단을 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갖고 회사를 말아먹겠다 그런 게 아니면 웬만한 거는 다 얘기를 하고 오히려 공감해주고 위로해줘라. 너 놀랬지? 뭐 이런 식으로. 너 당황했지? 너 실패해서 너무 속상하겠다.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너 얼마나 속상하니?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 하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적 안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나오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요. 물론 생각만 해서 가능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현자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하버드에서 박사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통찰과 성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사람이 2800년 전 사람을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 배우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이 자리에 왜 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그래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뒤집어 엎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기대 시스템이 사실은 무너져야 되고 새로이 정립이 돼야 돼요. 새로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이것을 촉진시킬 수 있게끔 하는 정서적인 게 있어요. 그게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하겠다고 말해야 되고 자기가 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촉진하는 기본적인 어떤 정서는 결국에는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긍정심리학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신데 그 리차드 보야치스, 다니엘 골만 이런 그 정말 세계적인 빅네임들 그분들이 최고의 리더십에 제일 필요한 게 이 측은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과 글이 달라서 그 말을 못한다. 내가 이것을 가여이 여겨. 가여이 여긴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걸 가엽게 여겨서 한글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엄청난 우리 그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도 이 어떻게 보면 측은지심에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 딱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모든 변화의 사실은 근본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 강의 엄청 해요. 일주일에 2-3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어린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저 사람들이 예의 없고 이런 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잘하고 싶은데 그 못해서 구박받는 그 마음을 좀 알아줘라. 우리 애가 생각해봐라. 월급 받겠다고 가면 똑바로 하겠냐 우리 애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치들도 예,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고 룩다운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 마음을 서로 알아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감신경계 활성화를 통해서 창조적이면 안정적인 조직을 가져가자.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계라는 게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부교감신경계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한테 측은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도와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요즘 되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협업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어떤 이기주의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부서가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에 가면은 제가 위에 있는 리더들을 하면 그 리더 밑에 이제 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밑에 팀들이 사실은 다 내 그 밑에 있는 부하 조직인데 여기서 팀 간에 어떤 그 화합이 안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식으로 그냥 그 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한 사람씩 뽑아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만나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거 갖고 사실 잘 안 돼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친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근데 친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 이런 부드러운 어떤 그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할 때는 그런 환경이 이제 필요하다.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너러시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이건 뭐냐면 후세대를 길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 돈 많은 빌 게이츠와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다가 돈을 퍼붓겠습니까? 돈 정말 원하면 예, 런던이나 뉴욕 같은데 부동산 사면 됩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후대들은 더 잘 사는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이런 마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비전과 가치에 녹아나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고성과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변화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코칭을 받게 되면 리더들이 코칭 리더십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코칭을 받고 그리고 이게 코칭 문화로서 조직 문화로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학습과 모델링이 꾸준히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치의 말하는 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 뭐 배우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더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리더는 이것을 문화로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으로는 저희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대1 코칭을 이제 해요. 1대1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흔한 포맷으로 이제 알고 계실 건데요. 코치와 1인의 피코치의 이제 코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분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개인의 아젠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리더십 효과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아까 맨 앞에 맨프레드 교수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조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하면 팀 코칭이나 그룹 코칭이 굉장히 효과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코칭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코칭입니다. 그래서 임원들끼리 팀 코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제 그 임원들끼리 팀 코칭을 하고 그리고 한 개의 팀을 위해서 이 팀엔 장이 있고 그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팀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팀워크 향상과 팀 조직 문화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임원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태가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룹 코칭 같은 경우는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코칭. 그래서 여러 개인이 모여서 하는 코칭을 이제 그 그룹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임원들이 그룹 코칭을 한다. 근데 이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고 모르는 사람, 뭐 전혀 이제 유관부서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팀장급들, 예, 그래서 차부장급의 이제 보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개개인이 코칭의 중심 인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 리더십의 효과성이 향상이 되고 팀장급 리더가 예,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체인지 에이전트란 요 허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버티컬 얼라이먼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직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선을 맞춘다라는 얘기죠.
정렬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탑 매니지먼트는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요. 아까 JB웨이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탑 매니지먼트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가치와 비전을 이제 만들고 그것을 결국에는 리더가 그 부하 직원들한테 문화로서 정착을 시킬 수 있게끔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탑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1:1 코칭 또는 임원 팀 코칭을 통해서 빠른 변화를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일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맨프레드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탑 매니지먼트에서 자꾸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싸움이 나면 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원들의 팀빌딩이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뭘로 우리가 만들 수 있냐? 비전과 가치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만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JB에서 코칭 의뢰가 들어왔는데 팀장급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CEO라든가 임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 팀장급입니까? 근데 여기가 진짜 일하는 미들맨들이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방향성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툴과 방법론을 장착하는 것이 이 우리 현장에 있는 보직부장 그리고 팀장 뭐 이런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알려드려야 돼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이 바뀌면서 리더들이 취약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밀어붙이고 이렇게 막 말 세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요즘에 성희롱 예방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거기에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츤데레 문화 이런 거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새로운 어떤 리더십의 행동이 없는 행동 세트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 법 앞에 굉장히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조직 문화와 새로운 리더십의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리더십 교육 그 밑에 이제 우리 있는 조직에는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치와 비전이 다 내려오는 그런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육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경우 되게 많아요. 서로 다른 이야기인 거 많아요. 백화점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제 다 좋은 얘기는 맞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다 좋은 얘기 맞는데 끝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위에서 가치와 비전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는 코칭과 교육이 들어가야지 조직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교육의 효과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강원도에 가면은 뭐 이런 게 있대요. 1년짜리 모래시계. 그래서 버티컬 얼라이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유재호 대표님이 이거를 열심히 찾아주셨어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조직의 문화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JB에서 몇 년 했어요? 7년 정도 했어요. 제가 1년 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코칭을 했는데 작년에 코칭했을 때 지금 코칭했을 때 완전 달라요.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인풋을 합니다. 제가 맨 앞에 왜 JB 사례를 했냐면 코칭만 하고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코칭은 그 수많은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코칭 하나만으로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조직이 한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1년짜리 모래시계예요. 최소한 1년 정도는 같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하면서 조직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갈 때 결국에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칭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정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안에서 사실은 조직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가야 되는 방향만 안다고 해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어떤 툴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하나 그 교육팀에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코칭의 기술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먼트 오브 트루스 진짜 그 순간에 우리가 부하 직원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떤 식으로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장착을 한다면 조직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태까지 꼼짝달싹 안 하던 조직이라도 그것을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많은 코칭 사례가 있는데요. 개인 레벨에서도 그렇고 조직 레벨에서도 그렇고 이게 되겠어?
그런 조직의 변화가 오는 걸 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제가 쭉 보니까 탑 매니지먼트의 의지와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행동 툴, 이것들을 한 조직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왔을 때 기업 교육에서 얘기합니다. 기업 교육이 언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냐? 기업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냐? 이게 사람들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냐? 리더의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탑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바뀐 행동을 서로 지지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 거지. 이 사람 교육 갔다 왔다는데 뭐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막 새로운 거 하는데 너 웬일이냐? 너 교육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교육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통째로 어떤 얼라이먼트를 이제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가 체인지,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 교수님께서 조직이 좋아진다는 건 조직 문화가 바뀌는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고요. 조직을 바꾸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떠한 탑 리더들의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존재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론이 잘 장착이 되고 그것이 리더십 코칭과 교육으로 얼라이먼트일 때, 그래서 버티컬 얼라이먼트가 잘 이어질 때